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지난 미국은 이제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두 거래를 지내왔잖아요. 목요일 밤, 금요일 밤. 이 이틀 동안에 그래도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큰 변화가 없이 이틀 동안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은 뭐 어닝 시즌과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 지표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당장 몇 개의 재료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슈들 참 많았습니다. 진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에볼라 바이러스서부터 뭐 이런 ISIS의 뭐 국지전 소식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이슈 몇 가지를 좀 뽑아서 오늘 정리해 보기로 하죠. 마지막에는 이제 시장 관점으로 뭐 결국 착륙을 시켜야 되겠죠. 먼저 ABC 뉴스 보시겠습니다. ISIS 그 이슬람 반국가 단체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게 우리가 이 친미의 입장에선 그렇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뭐 아주 순수한 이 무슬림의 이제 뭐 정통 혈통이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람을 뭐 민간인을 무고한 사람을 살상하고 이렇게 이건 안 되겠죠.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 무장단체 반정부 세력인 ISIS가 백악관 앞에 와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너희 안방까지 와 있다 이렇게 이걸 트위터에 올렸는데 하여튼 이 트위터가 이게 SNS가 이런 게 참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이렇게 백악관 앞에 서가지고 쪽지에다가 We are in your state, cities and streets 뭐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뭐 이런 건가요? 배트맨 대사에 나오는 건가요? 어쨌든 이렇게 백악관 코앞까지 와서 인증샷을 그야말로 찍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미국의 이제 정보당국에서는 이 트위터에 게재된 것 정도는 이미 파악이 됐고 예의주시하겠다. 과연 어떤 이 관심병이 좀 심한 사람의 장난인지 아니면 그냥 그 엄포 내지는 어떤 이런 이 괜한 짓인지 아니면 진짜로 어떤 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보고 있다. 그 영화 아세요? 그 화이트 하우스 다운. 백악관이 이제 적의 이 손에 침공을 당해가지고 미 대통령이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전 세계 뭐 핵전쟁이 일어날 뻔하다가 만다는 그런 스토리인데 거기에는 좀 안타깝게도 이 테러리스트의 핵심이 바로 이제 북한이었었죠. 글쎄요, 화이트하우스 다운이라는 영화는 정말 영화긴 하지만 좀 이런 식으로 ISIS는 미국하고 이제 이 대치 국면에 있어서 절대로 이제 먼저 항복할 기세가 없고 자꾸 이제 오바마 대통령을 자극하고 있고 비록 지금 다행인 것은 워싱턴이 지금 한 달 동안 휴가에 돌입해 있다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의회가 다시 열리면은 올해 11월 이제 4일 날인가요? 미국의 중간 선거 있잖아요. 같은 민주당 당원들도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제 저놈들 손 좀 봐줍시다. 도저히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백악관 앞에까지 와가지고 저런 짓거리를 하는데 월드 폴리스의 좀 기능을 다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고요. 어쨌든 ISIS하고 이제 미국의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은 공중전으로만 지금 뭐 하고 있고 일단 지상군 투입은 안 했고 또 여기다가 뭐 컨설턴트라 그러나요? 뭐 자문력이라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일단 군사적 목적이 아닌 어떤 이런 이 도시 재건이나 뭐 이런 좀 정치 군사적인 이런 조언자의 성격으로 뭐 이라크에 투입을 해놨는데 어쨌든 ISIS 측에서는 절대 물러섬이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입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푸틴 대통령 관련 소식 보시죠. 사실 요즘에 오바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이 푸틴인데요. 이제 오일머니 다시 얘기하면 국제 원유 시장뿐만 아니라 상품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로 거래가 되고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달러 독점은 반드시 타파할 것이다. 언젠가 우리 루블화로 이 가스와 원유를 거래하는 날이 와야 된다. 달러 독점의 폐해가 너무 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지금 천연가스 거래는 어차피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몇 개 국가가 뭐 위안화, 루블화 이런 걸로 이제 반드시 달러 결제가 아닌 이제 다른 통화로 이제 다변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오바마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이거는 뭐
양당 간에 이견이 없는 미국의 이 기축통화국 위상을 흔든다는 것은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 여름에 좀 한산한 틈을 틈타 가지고 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좀 이렇게 물을 흐리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워싱턴 정가에서 알면 알수록 좋게 반응할 일은 없겠죠.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주말에 조금씩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 이번 주에도 여러 좀 이 악재에 휘둘리는 가장 전형적인 여름 장세의 특징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요. CNN 머니에서는 이번 한 주 이렇게 내다봅니다. 이제 주간 릴레이가 또 시작됐다 이거예요. 매주 이제 5거래일짜리 이제 이런 토너먼트 비슷한 게 이제 열리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S&P 500 지수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27번인가 경신을 했죠. 이런 고점 부담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 이벤트 주리븐 장세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고 이번 주에는 또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그림 보실까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겨누었던 칼날을 잠시 이제 뒤로 치우고 갑자기 이제 콘보이, 그러니까 구호 물품이라는 트로이의 목마를 보낸 러시아. 과연 그 심중은 뭘까? 여기다가 이라크 ISIS의 도발 행위가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백악관 앞까지 가 있는데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 1분기에 완전히 안 좋았다가 2분기에 기저효과를 튀어 올랐다가 3분기에 다시 처지고 있고 현재 미국의 경제 GDP 전망에 대해서는 상저하고가 분명하다고 하는데 상저는 확인이 됐고 하고는 얼만큼 그럼 도대체 높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8회 말로 접어든 실적 시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에 충돌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재료들은 복잡한 게 어느 쪽이 적군이고 아군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런 매우 복잡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사태 내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루는 재점화됐다 그래서 시장 빠지고 또 다음 날은 갑자기 또 완화됐다 그래가지고 시장의 평가가 수시로 뒤집어지면서 널뛰기 장세를 나타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출구 전략 차원에서도 경제 지표가 좋으면은 연준 금리 인상이 앞당겨진다고 부정적이라고 어떨 때는 하고 그럼 또 경제 지표가 이게 또 나쁘면은 호재냐 또 그것도 역시 복불복인 게 이런 식으로 가면 하반기 미국 경제에 안 좋을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야말로 이제 각본 없는 드라마는 계속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현재 이제 모든 뭐 이 관심이 여러 가지 악재와 호재로 분산돼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미국 증시의 이제 이 최근 흐름은 연준 이 심중에 따라서 가장 예민하게 움직이는 게 사실인데 도대체 그럼 연준의 입장은 무엇일까? 올해 어쨌든 출구 전략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금리 인상이 나올 것 같고 이 정도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월가 이제 어떤 스트레치스트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 다 공감하고 있는 의도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이런 아주 보편타당한 현재 컨센서스인데 그럼 이제 연준의 심중을 밀어볼 수 있는 이 제 자료를 보시면은 연준이 이제 출구 전략의 경착륙을 절대 원치 않는다.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어디든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서 이제 황혼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야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어둠이 오고 추위가 오고 이런 경착륙을 그 누구보다 원치 않는 게 연준이다. 왜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OECD 자료에 따르면은요. 각국의 연기금 있잖아요. 이거 펜션 우리가 이제 어디 놀러 가는 펜션 그게 아니라 펜션 펀드의 주식 비중이 보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경우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제 50%에 거의 육박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시장이 깨지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재정 적자 축소하는 다이어트 시기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라도 잘 활용해 가지고 지금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갑자기 당이 떨어지고 뭐 이제 이런 식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추가로 영양 보충도 지금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식 투자 비중이 뭐 워낙 이제 과거 사례에도 항상 미국이 이제 주식 비중이 높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봐도 50%대 이제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면은 저 연기금이 같이 망가지고 그럼 이제 사회보장, 이제 소셜 시큐리티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당분간 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의 이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연준이 그 누구보다도 시장에서 막 이렇게 우려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진짜 걱정이 더 되면 더 됐지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이제 그런 거
금융시장이 멀가라고 하지만 우리도 다 똑같이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번 주 핵심 이벤트는 바로 잭슨홀 심포지움입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 이 프리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웨스턴 에셋 매니지먼트 옆에 보니까 뭐 버클리에서 학부 나오고 PhD 뭐 이런 게 이코노미스트 프로필이 나와 있고요. 이제 매년 미국에서 이제 금융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장소가 이제 와이오밍주 잭슨홀이라고 해서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고 불리우고요.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이 잭슨홀이 이제 무슨 뭐 음악당 같은데 홀 HALL인 줄 알았는데 잭슨홀 진짜 뭐 이 지명이라서 저런가 봐요. 98년도에도 그랬고 2011년, 2012년 버냉키 임기 때도 그랬고 특히 이제 2012년 9월 달에 QE3가 발표될 때 이때가 잭슨홀 미팅에서 요 얘기가 나왔었다 이거예요. 사실 QE3라고 그러면 진짜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서부터 나온다면 언제 나오냐까지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이 양적 완화 조치가 QE3였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QE3는 절대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된다고 했던 전문가가 뭐 저희 방송에만도 뭐 많이 계셨고 저는 뭐 외신에 따라서 나온다고 했다 안 나온다고 했다 그런 이제 논란을 그대로 전해드렸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렇게 좀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유명하고요. 그런데 버냉키 연준의장이 작년에는 이제 불참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작년 잭슨홀 미팅은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뉴커머즈가 있는데 타이틀을 달고 들어오는 뉴커머즈 바로 스탠리 피셔 전 이스라엘 중앙은행장 출신의 연준 부의장 그다음에 제닛 옐런이 연준 의장으로서 처음 참석하는 이 잭슨홀 미팅이라 이거죠. 이 두 사람 다 아마 작년 잭슨홀 미팅 때도 참석을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스탠리 피셔는 이스라엘 중앙은행장 자격이었고 제넷 옐런은 연준 부의장 자격이었어. 근데 이제 이번에는 명함 바뀌고 나서 첫 잭슨홀 미팅이라 이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올해 토픽이 뭐냐면은 Re-evaluating Labor Market Dynamics. 고용시장 역동성에 대한 재평가. 라는 점에서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분석하고 연준의 역할론, 향후 대응 이런 게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출구 전략에 대한 힌트가 아니겠냐라는 지금 현재 시장 일각의 기대가 있는데 저는 사실 저 주제 자체가 전형적으로 말할 것도 많고 갑론을박도 많고 서로 할 얘기도 많고 뭐 많은데 결론은 없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뭐 한국 경제의 명과 암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전형적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어쨌든 네 가지 요점 체크는 웨스턴 에셋 매니지먼트 보고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 밑에 1, 2, 3, 4 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연준 목표에 근접하고 있죠. 일단 GDP 2분기 수치가 그랬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고용도 일단 이 지금 코스로 가면 연준 목표치에 달성이 될 것으로 거의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전망에 불확실성이 많다. 두 번째, 제넷 옐런이 금융시장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다. 과열이라고 보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부족하다고 보고 있지도 않고 다만 뭐 SNS하고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에 미국의 고용지표 이게 아직까지 재평가가 필요한 단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제넷 옐런은 졸트라는 이 턴오버하고 뭐 잡 오프닝 보고서 이거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실업률이 연준 목표치 완전 고용 목표치에 완전히 근접을 하기 전에는 목표가 달성이 돼야 이거를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재평가는 아직까지 이제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는 거고 네 번째 이번에 이제 잭슨홀 심포지움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미국 고용시장 평가에 대해서 좀 불협화음의 여지가 크다. 실업률 하락은 하락 아니냐. 양보다 질을 봐라. 여전히 시간당 임금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파트타임 일자리 실업률은 높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넷 옐런은 이번에는 어떤 특별한 쪽에 이제 이 속된 말로 가르마를 탄다기보다는 그렇구나 하고 이제 경청의 무게를 둘 것 같다. 결론. 올해 잭슨홀 미팅은 그야말로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하나만 의견 들어보면 좀 그러니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 보고서 내용 중에 하나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버냉키 임기 중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잭슨홀 미팅 있을 때마다 이제 채권 시장 보면은 미국 국채 금리는 항상 잭슨홀 미팅 이후에 하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좀 비둘기파적인 이제 성격을 가졌던 버냉키 역시 이 잭슨홀 미팅에서 상당히 친시장적인 어떤 재료를 내놨다는 건데, 성향 자체를 보면은 이 비둘기파라는 차원에서 제넷 옐런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여기서 추가로 하락하면서 양적 완화, 이런 안정성을 보증한다, 이제 이런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이냐, 요거 좀 이따 보고요. 이번 이제 리서치 보고서 발간한 수석 이코노미스트인가요? 스트레치스트네. 에단 해리스는 이번 잭슨홀 심포지엄 주제 자체가 고용시장 역동성의 재평가. 요 주제 자체가 이제 뭔가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슈이다 보니까 옐런 연준 의장은 이번에 최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려고 애쓸 것이고, 연준 의장으로서 다만 이제 원론적인 얘기 있잖아요.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겸손한, 아직 뭐 갈 길이 멀다 하는 식으로 이런 스탠스를 나타낼 것으로 본다. 그래서 결국 여기도 올해는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 같다. 주제 자체를 보면 벌써 딱 감이 오지 않느냐, 뭐 이런 입장입니다. 미 국채 금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사실 한 2.5에서 7까지 정도가 이제 작년에 박스권이었다 그러면은, 올해는 테이퍼라는 진통을 살짝 겪고 나서 지금 2.4 밑으로 박스권을 깨고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난 금요일날 2.34까지 가서 끝났단 말이에요. 사실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미국 국채의 금리가 코스피 지수랑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죠. 왜냐면 안전자산 수요가 몰리면 금리가 떨어지는 거고, 안전자산 수요 몰리면 위험자산 회피라고 봤을 때 코스피에서도 역시 자금 유출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 동조하라고 보는 게 경제 이론으로 보면 맞지만, 뭐 요즘에 어떤 그 경제 이론도 사실 뭐 다 절대적으로 맞는 건 없잖아요. 최근에 역동조화가 나온 거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코스피의 이제 저평가가 더 돋보였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코스피하고 좀 간격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해석을 안전자산 대 위험자산이라기보다는 연준 출구 전략에 대한 거리감이 좀 멀어졌다. 그런 차원에서 코스피의 상대적 매수 강도는 견조하게 유지가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잭슨홀 미팅 이후로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급하게 오르거나 이러면 코스피의 역동조화 차원에서 좀 간격을 코스피가 내려오면서 맞출 여지가 없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MSCI 한국 지수는 이제 이틀치를 우리가 몰아서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 경우에는 목요일장을 못 보고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수요일 날 마감해서 금요일 날 마감까지 선을 그어보면 약간 플러스예요. 약간 한 0.15% 정도? 약간 플러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이제 금요일 날 금통위하고 옵션 만기를 이제 무사히 넘어간 데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이 지났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뭐 기관의 추가 매수가 강도가 세진 않지만 비중을 좀 늘린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는 자리다라고 볼 텐데, 근데 이제 여기다 코스피를 대입해서 본다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MSCI 한국 지수가 사실은 이 코스피 현재 지수 때보다는 좀 훨씬 낮은 수준에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물론 이게 달러 표시 자산이다 보니까요, 미국에 당연히 환율을 적용해서 봤을 때 레벨이 좀 낮은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외국인 주도의 이제 이런 장세가 과연 언제 황혼이 질 것이냐,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그 출구 전략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동성이 이제 조금 이제 하이힐드 자산 내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산 쪽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빈자리를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기대감이나 배당 증액감이 아주 기분 좋게 이제 바통 터치를 하면서 메워주면 참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올해 하반기 자체가 불확실성이 많은 참 시즌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승세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 준비한 내용 모두 나갔습니다.